어떻게 백주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한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낮인데요. 검은 옷차림의 건장한 남성이 나타나죠. 근데 이 남성이 한눈에 보기에도 자신보다 작은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남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이 남성의 얼굴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요.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머리를 심지어 발로 찢기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영상만 한번 봐도 너무 무섭네요. 폭행 장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남성을 폭행한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야, 그래? 팬들아, 아이, 그래도 그렇지. 불고 피해자를 폭행을 한 후에요. 피해자를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다 후송이나 이런 조치도 아무런 하지도 않고요. 바로 현장을 이탈을 했고요. 끔찍한 폭행 이후에 현장에서 도주까지 벌였습니다. 일단 저 두 사람은 어떤 사이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만 변호사님? 일단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날짜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2분께입니다. 평택시 한 아파트 앞 도로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유턴하는 차량이 반대 차선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접촉사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60대 이제 피해자분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인지 이 30대 남성이 그 이유만 가지고 저 60대, 어찌 보면 3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라면 아버지 뻘이죠. 그러네요. 정말 무차별 폭행을 하고 마지막에 저 60대 남성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현장을 떠나버리는 아까 장면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남성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저 사고를 했던 자기의 주거지인 평택시 쪽이 아니라 천안시로 달아났다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오후 6시 55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저 도로에서요, 세상에 저 바닥에 폭행으로 바닥에 나 뒹굴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였습니다. 저분의 육체적, 물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이루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최재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분이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거기서 약간 호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 이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정신적 충격이에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백주 대낮에 폭력을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나이도 자기 아들뻘인 사람한테 맞았으니 이분이 정신적으로 느꼈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폭행을 가하는 이런 행위를 봤을 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야, 이러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물론 폭행을 당해서 어렵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요, 주변에 저 폭행의 정도가 너무너무 끔찍해서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도 내려서 상황을 말리려고 했던 장면. 그런데 도주하니까 어디 가세요라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도주를 했습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을 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본인의 차량에 이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이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이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는데요. 네. 논란이 되자 현재 이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황이긴 합니다.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올린 이유가 대체 뭘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저희들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다음날 감관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 유튜브에 올렸는지 여보세요 물어봤는데 좀 그 진술이 좀 횡설수설하면서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사과나 이런 부분 안 했다 본인 주장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랐겠지만은 뭐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 이런 의도로 올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랍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지금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지금 가해자 피의자라고 부르죠. 저 체포해가 조사 중인데 저 피의자가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본인이 직접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거나 죄를 저지르면 숨겨야 되는데 본인이 증거를 올린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때릴 때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또 가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한 걸 올린다? 그리고 국민이 이를 알아야 된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아마 조사 중인데 아마 지금 누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신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피의자는 틀림없이 분노 조절 장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시욕동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 빼드는 사람 저렇게 무지에 막지하게 아니, 그러니까요. 격투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지에 막지하게 때린 것에 대해서는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최진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런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언제였냐면 지난 3월에 아하.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를 폭행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다른 사람과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있어 아마 정비업체를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 사장이 이제 다른 상대방을 좀 편을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뺨을 때리고 세상에. 협박을 하고 거기 이런 협박성 문자도 보냈어요. 예를 들면 네. 가게에 와서 불을 지른다. 나를 그러니까 주인을 납치해서 불태워 죽이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8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교통사고 나고 그다음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요. 지난 11월에도 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가 주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번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번 폭행 혐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상습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건 거의 폭행이 습관적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번엔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너 재판 받아야 돼. 해서 가도 놔야 된다는 취지가 이 영장 발부고요. 그와 별개로 11월에 또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 말리던 주인을 폭행을 했죠. 이번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을 하고 이제 아마 청구가 될 텐데요. 아하. 이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으러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안 도망가겠어요? 아하. 그럼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도 이 세 사건이 합쳐서 하나의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병합돼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 상해나 협박, 폭행 혐의 보통 이런 것 가지고 아주 중한 처벌이 내려지진 않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사실상 거의 묻지마 폭행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회 위험도까지 고려를 한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로 위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